하우스푸어가 왜 생겨날까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우스푸어는 아파트 구매 시 과도하게 부채를 땡겨서 구매한 아파트가 하우스푸어일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반은 맞아요. 부채가 많다고 하우스푸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 상승 시에는 정말 좋은 재테크의 툴이에요. 부채가 많고 적고가 하우스푸어의 기준은 아니에요. 하우스푸어는 몇 가지 기준이 돼야 생겨요. 특히 거래가 안 될 때 많이 생겨요. 거래가 안 될 때. 제가 여러분한테 늘 이야기했지만은 아파트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때는 거래 문제가 없다고, 거래가 잘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떨어질 때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지지만은 이거는 거꾸로 간다는 거죠. 안 맞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지난달에 4억 아파트는 지금 3억 5천이면 분명히 시세로 봤으면 5천만 원 싸니까 수요가 많이 덤벌들여야 되는 게 수요와 공급인데, 아파트 부동산은 다음 달 되는데 3억 되는데 왜 사냐 이거야. 반대로 지난달에 4억 아파트가 이번 달에 4억 5천 사요. 왜? 다음 달에 5억 되니까. 그래서 고도의 심리가 부동산에 굉장히 예민해, 심리가. 그래서 하우스푸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수요일 날 그랬잖아요. 부동산 벌집 모양에서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경기가 흐를 때는 하우스푸어가 안 생겨요. 왜 안 생기냐면 그걸 도표를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게 부동산 벌집 이론인데, 현실에는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 벌집 이론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쪽에 올라와요. 가격이 올라와. 그래서 경기가 그 바닥이 올라가면서 자꾸 우상향해요. 벌집 이론이 우상향하면서 벌집 이론이 가요. 그래서 조금만 버티면은 집값 올라가기 때문에 다 버틸 힘이 있고 큰 문제가 안 됐어요. 정상적일 때는. 그런데 이게 하우스푸어가 생긴 것은 부동산에 뭔가 왜곡이 들어갈 때 생겨요. 왜곡은 뭐냐? 폭등이라는 왜곡이 들어갈 때 생겨요. 폭등이라는 왜곡.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하우스푸어는 제가 당하는데 아마 처음 당했을 거예요. 하우스푸어가 어찌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왜곡이 됐어요. 지금도 작년에 폭등이 있기 때문에 하우스푸어가 심히 걱정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왜곡이 되면 폭등을 했기 때문에 폭락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완만하게 올리면 완만하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하우스푸어는 이럴 때 생깁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 그리고 동시다발적 아파트 상승이 무주택자에게 공포를 느껴요. 이럴 때 내 평생 집을 못 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서민들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아파트를 사요. 가격이 오르면 누가 물 만난 고기처럼 설치냐면 건설회사에서 엄청나게 아파트 분양을 해요. 왜? 물이 들어왔으니 노를 져야 되니까 엄청나게 분양을 해요. 그래서 서민들은 또 그것도 집 살 기회라고 또 엄청나게 무리를 하죠. 왜? 그때 안 하면 집을 못 살 것 같은 공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서민들은 막차를 탑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경기순환 사이클상 아파트 가격이 폭등이나 많이 오를 기미가 보이면 정부가 규제가 들어가요. 그 규제가 선순환으로 가면 좋은데, 이 규제는 어찌 보면은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사람도 아파트를 사게끔 하는 심리를 불러요. 심리를 가속화시켜가지고 아파트 살 마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 사야 되나 이런 걸 불러오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악순환을 폭등을 시키면서 어느 순간 딱 숨에 차면은
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국내적, 국외적으로 아파트나 부동산의 이 실물 자산이 대외 변수에 있어 안 좋아질 때 이 다 맞물려서 일어나요. 맞물려서. 그래서 옛날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금융위기라는 외환위기라는 그런 맞물려서 일어났고, 이번에는 제가 생각에는 아마 고용이 큰 변수가 아닌가 싶어요. 고용이. 그 대표적인 게 어찌 보면은 최저임금제. 나 최저임금제 좋아해요. 시급 10,000원 좋아해요. 그러나 속도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는, 준비 안 된 상태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부터 시작해 한계 기업들이 다 망했고 문 닫고, 한계 기업이 망하면 그 차상위 한계 기업이 돼요. 고용은 창출이 돼야 이게 선순환이 되는데, 하나 무너지면 밑에 게 9층이 8층 되고 8층이 7층 되고 하면 이것들이 악순환된 것이 실질적으로 하우스푸어를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우스푸어가 되면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서둘러 내놔요. 4억짜리 3억 9천 내놓고 3억 9천원 3억 8천원 내놓고 서로가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나오는 게 이자 감안해서 덕이에요. 그리고 건강에도 좋아. 건강에도 좋아. 잠 못 자요. 이 통상 제가 수요일에 했지만 부동산은 정상적인 순환 사이클이 한 10년 이상 간다고 했죠. 적어도 5년 이상 가요. 제가 당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작된 하우스푸어가 이명박 시대 때 5년 다 깼고 박근혜 시대 때 없어졌어요. 대통령 시대 때 한 7년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상되면은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우스푸어가 무섭다는 것은 단기간의 고통이 아니에요. 이 1년, 2년, 3년, 4년, 5년 끝이 없이 늪처럼 빠져나가요. 문제는 아파트 거래 절벽 하락은 정부가 9.13 대책의 효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인식하는데 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우스푸어 걱정하고 집값 폭락하는데 정부 인식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인식이 아니라면 지금은 규제를 하나씩 풀어주고 그 검토하고 좀 어느 거 죽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무데도 안 나와요. 지금은 정부 인식은 부동산 시장은 잘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 절벽이 그 최저임금제도 그렇고 집 두 채 못 가지게 했고 의도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집을 산 부채를 끼고 산 서민들이 먼저 죽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사실은 부동산 거래 차단이에요. 현실 그게 나타나는 게 의도는 아닌데, 의도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인데 결과는 부동산 거래 차단이에요. 그리고 당분간 풀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람들 심리를 더 강하게 하락으로 끌고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하우스푸어가 봉기가 되기 전에 이 상황을 잘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정말 고마운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 인식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땅을 살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왜? 땅은 믿음이 돼야 사요. 서민들이 전 재산으로 생각해요. 땅 투자는. 그리고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하우스푸어를 해결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아침 조회를 마칠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금리가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2.50에서 시작했어요. 2.50에서. 그래서 0.25서 계속 내리면서 2.25, 2.0, 1.75, 1.50, 1.25까지 총 6번 하나, 한 번, 둘, 셋, 넷, 다섯 번을 내렸어요. 5번을.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내리니까 하우스푸어들이 버틸 힘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금매가 안 나오고 그렇게 이렇게 금리가 내리니까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때 박근혜 정부가 뭘 하고 이야기했습니까? 국민들에게 시그널을 다 줬어요. 금리 내린다는 시그널을 다 줬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냐 빚 내서 집 사라고 이야기한 거 들었을 겁니다. 빚 내서 그래서 서민들한테는 시그널하고 정책하고 방향이 똑같이 갔어. 플러스 정말 플러스를 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거꾸로 가지 않고 정방향으로 갔다고.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강남 집값 잡는다 해서 폭등시키고 이렇게 대각선을 간 게 정방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하우스푸가 풀린 거예요. 문제는 지금 금리가 1.75예요. 1.75 기준금리가 하우스푸가 많이 본계가 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는 금리가 반토막으로 내렸는데 여기서 반토막 내리면 0.9 정도까지 0.75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 쉽지 않아요. 왜? 미국하고 금리 갭차가 지금 이미 역전돼 있잖아요. 정부가 할 수 있는 변수가 별로 없어요. 변수가. 그래서 지금의 하우스푸어는 정말 예전의 하우스푸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심각한 상황을 지금 초기 진입 시기예요. 수요일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시계 방향 거꾸로는 안 된다 했잖아요. 이게 가는 방향으로 지금 거꾸로 시계 방향 거꾸로밖에 안 되잖아요. 시계 방향처럼 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돈으로 못 도와주더라도 정보로는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 주위 사람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